하나는 3년 가까이, 하나는 만 2년 넘게 공석이었던 자리를 채우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대선이 2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석이었던 자리, 비워져 있던 자리, 그리고 검사장 숫자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기조까지도 외쳤던 이 정권이 갑자기 채우겠다고 하니까 이거 친정권 검사에 대해서 본성 인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 차기 정부를 앞두고 알박기 인사를 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뭐 억지 주장은 아니죠, 장관님. 법무차관님. 네. 네. 장관은 오늘 출장을 갔습니까? 예, 출장 중입니다. 네. 출장을 꼭 가야 되는 출장이지요? 그거는 장관께서 판단하셔서. 네, 장관께서 제가 뭐 판단? 알바로 하면 되나? 그러니까 꼭 필요한 출장이니까 안 나오셨겠죠? 예, 필요하시니까 가셨겠죠. 네. 자, 광주고검 차장과 대전고검 차장 자리가 공석입니까? 예, 현재 공석입니다. 공석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번 인사 때도 없었고 꽤 됐을 것 같습니다. 네. 한 2년 얼마 정도 됐죠? 제가 좀 확인을 검찰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확한 기간을 저는 지금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대전고검 차장은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공석이었고요. 광주고검 차장은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가까이 또 만 2년 넘게 공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검사장 숫자를 줄이겠다는 기조로 비워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 당시에 왜 비워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유는 현재 아무튼 공석이 있습니다. 3년 가까이 만 2년 넘게 비워왔다는 것은 채울 필요가 없었다. 검사장 숫자를 하나라도 줄이겠다. 이런 기조죠. 그거는 동의하시죠? 기조까지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시, 예. 이렇게 비워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워져 있는 기간에 대한 거는 맞고요. 그 비워 있는 기간의 기조, 왜 비워있는지 하는 기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드리기는 말씀드리는 차관님, 겁니다. 현 정부의 법무부 차관이 임명권자의 국정 기조를 모른다. 이건 자랑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차관님. 자, 3년 가까이 또 만 2년 넘게 공석이었던 자리를 채운다는 것 의아하겠죠? 인사는 필요하면 인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비워져 있던 자리를 갑자기 채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상식적으로 의아하겠죠? 소식적 상상에서만 의아할 수도 답변을 있지만 필요하다고 느낄 아니 그러니까 수도 있을 겁니다. 의아하겠죠. 반드시 의아하고로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네. 생각입니다. 자, 박범계 장관이요. 최근에 기자간담회에서 하나는 3년 가까이, 하나는 만 2년 넘게 공석이었던 자리를 채우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석이었는데 갑자기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자리를 채우겠다. 이러니까 다 의아한 거예요. 의아해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죠. 대선이 2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석이었던 자리, 비워져 있던 자리, 그리고 검사장 숫자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기조까지도 외쳤던 이 정권이 갑자기 채우겠다고 하니까 이거 친정권 검사에 대해서 본성 인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차기 정부를 앞두고 알박기 인사를 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제 말이 그렇게 억지 주장은 아니죠, 차관님. 인사와 관련해서 뭔가 사전에 뭔가 추측은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김현전 대한변협 회장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유리한 식으로 논공행상의 결과로 이어질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차관님이 보실 때 이분들 시각에 문제가 있습니까? 시각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법조인이 3만 명이 넘습니다. 네. 자, 법조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피니언 리더다 이렇게 평가되는 분들도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임기 말에 갑자기 기조까지 바꿔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벌써 승진 대상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분은 박범계 장관 후보자 시절에 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이른바 문재인 정권표 검찰개혁 실무자, 또 한 사람은 덥게 급급한 대장동 부패 게이트 수사 지휘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쭉 비워져 오다가 갑자기 채우겠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 이름이 나오는 분들이 이른바 친정부 검찰이다. 검찰의 중립성을 완전히 잃었다. 이렇게 비판받는 분들이 거론되고 있. 네. 결국 마지막까지 정권에 충성한 인사들에게 본선을 발표하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 하마평이 어디서 나온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드릴 말씀이 없겠죠, 차관님. 왜냐? 편향된 검찰 인사를 할 경우에 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차관님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차관님, 정권 바뀌는 시기에 차기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을 가로막는 이런 인사는 차기 대통령이나 차기 정권에 부담이 크게 되겠죠. 제가 그런 정치적인 정무적인 뭐 향후 판단까지는 드리. 예, 법무차관은 이제 않는 게 정무적인 적절하겠습니다. 감각도 있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이 그렇게 하더라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검사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연쇄적으로 불세우기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차관은 어떻게 장관에게 지원을 하는 편입니까? 당연히 제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의료도?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역할은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문제고 또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인사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즉답을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부 차관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중 여건을 가감없이 장관에게 지정을 할 때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